자, 다음은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진범에 대한 얘기, 뭐 과연 누구인가 얘기인데 보시죠. 화성 8차 사건 누군가 자술서를 대필했다. 지금 다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가석방상 나와 있는데 재심 청구에 나선 윤 씨 측 주장입니다. 누군가 본인 이름으로 된 자술서를 대필했다. 이 대필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술서는.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군가 써줬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경찰, 범죄 관련이 없다. 단순히 대필을 해준 거다. 본인의 생각 그냥 단순히 써준 거지. 이게 무슨 범죄 그 혐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윤 씨 소환, 최면 조사 등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도 계속 논란입니다. 진범 논란.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옳게 쓰여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쓰는 게 자술서인데 자기가 쓰지 못하는 단어는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입신주의 자백은 너무나 리얼해요. 무릎 탁 칠 정도예요. 기가 찹니다.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이게 자백이구나. 증거의 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른바 이제 대필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윤 씨 측은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필했다. 본인이 쓴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는데 당시 경찰은 범죄 관련 없다. 단순히 그냥 대신 써준 차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유미 변호사, 이거 대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뭐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받아만 적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경찰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걸 그냥 이렇게 받아만 써준 것 뿐이다. 근데 이제 뭐 쓴 용어나 뭐 한자어가 이제 그 된 표기 같은 거는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제 변호인의 주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이게 기록에까지 좀 편철이 되고 하나의 유죄의 증거로 또 사용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건으로 또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 문건 어떤 문서의 위조 여부도 성립하는지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수 있고 또 이 재심 과정에서 아마 이런 필체가 지금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본인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가져가고 아마 필적 감정 같은 것도 재심에서는 아마 이제 증거로서 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거군요. 이래 만약에 또 구체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요. 네. 아무튼 이 화성 8차 사건 논란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뭔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다음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고 내 모녀의 죽음 한 달간 아무도 몰랐다. 서울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찰이 이제 문을 따고 뭐 신고가 들어왔죠.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상태로 있었답니다. 하늘로 간다. A4지 2장의 유서가 남겨졌고요.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웃은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구청에서는 뭐 공과급 체납 기록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견되면 시신의 어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역시 뭐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그래서 뭐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굉장히 주변 이웃들 말 보면 좀 생활이 힘들었다. 경제적인 곤란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살로 추정돼요. 유서는 발견된 거죠? 네. 경찰차 맞죠? 저기 감식하는 사람들도 왔었고, 냄새 많이 나요. 감식은 그 사람들 몸에서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비극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막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특출하게 있겠습니까만은
좀 그래도 이게 공동체가 그 부서지는 현상을 좀 늦추면 예.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자기의 생각에 매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남과 어려움의 비교를 판단 하고.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과 비교를 하고 예. 뭐 세상에 나뿐이 없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걸 공동체 위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 많은데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을 투여하지만 그 의도대로는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 정량적인 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정성적인 부분을 잘 살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요. 참 너무 안타깝고 좀 이렇게 좀 예.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마땅한 지금 가셔서도. 표현을 못 찾으셔갖고 예. 지금 계속 약간 좀 멈칫멈칫 하셨어요. 아무튼 이런 비극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과 관련 정부 당국, 뭐 청와대까지 나오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좀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검찰, 국토부에 2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5월 공문 보낸 후 7월에 독촉 공문도 보냈습니다. 의견을 달라. 우리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의견을 달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국토부 갈등이 첨예해 공식 답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기소에 이른 겁니다.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검찰 타다 기소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다 청와대 이런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러다 청와대는 그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까지. 검찰은 기소하겠습니다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알려줬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아니다 또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아니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기소와 타다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정부 내에서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요. 정철 편집위원.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저는 이 원인이 그 엄청나게 큰 집단 민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많고 이 택시 기사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표를 행사하는 집단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청와대가 국토부에 대해서 예. 사인을 빨리 내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국토부가 자율권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도에 대해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익 간에 협상을 붙여줘야 되는데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역할을 못했다. 왜 역할을 못했느냐. 지금 중앙부처 모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청와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사안에 대해서 부처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 청와대만 보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실정법 위반인데 예.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사실 고발이 2월이 됐으니까 기간이 꽤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재주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예. 나중에 이게 정권 바뀌면 검찰 입장에서는 너는 직권남용이다. 예.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예. 정확하게 부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지금 청와대에 미루고 있는 것인지 예. 정부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장유 변호사 이런 과정에요. 사실 뭐 공정위원장, 뭐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검찰 기소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검찰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이미 일단 기소된 것 자체가 이제 부적법하다고 하는데 법률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예. 이걸 뭐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면서 뭐 이렇게 평가하듯이 하는 거는 다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예. 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예. 이 뭐 이제 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뭐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죠. 판단을 검찰 해가지고. 기소가 이르기 직전까지 뭔가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다 놓치고 마른 거예요, 지금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신에는. 그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신산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검찰도 김현미 국토장관은요, 검찰이 성급하지 않았나.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그 기소에 대한 비판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 나오기 전에 뭔가 대책을 좀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뭔가 굉장히 혼란상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좀 답답하군요. 신산업과 전통산업 충돌인데 이게 좀 어떻게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처리가 안 될까요? 이게 꽤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김선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이제 그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청계천이 그 고가가 없어질 때 그 청계천에 그 노점상 분들도 많고 생계를 이렇게 영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공공 갈등이 이 택시 이 지금 상황처럼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공공 갈등이 굉장히 적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그 당시에 하루에 3명 이상의 민원인들을 만나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도 만나고 설득이 돼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신의 한 수가 거기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부에서 끝까지 중재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역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조종석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객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객기 조종사가 여성 승객을 부조종석에 앉힌 것도 모자라서 조종관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런 정황을 담긴 영상이 여성의 SNS에 게재됐습니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쳤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항공사 측은 해당 조종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북한의 일상입니다. 좀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섭의 모습이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통을 자처하는 이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인데요. 크룩스 영국 대사와 베리스트렘 스웨덴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이 담긴 사진은 물론 무중계 예선전이 펼쳐진 남북 축구 경기 직관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이들은 외교 특권으로 SNS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럭비 월드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 월드컵에서 역대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컵을 들러올리는 이 선수, 남아공 대표팀 최초로 흑인 주장을 맡은 시아 콜릿인데요. 선수 구성도 과거와 크게 달랐습니다. 첫 우승 땐 1명, 두 번째엔 2명이던 흑인 선수가 이번엔 6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화합의 힘은 생각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역시 강력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